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가 가득한 건강 아이콘 36.5 홍선우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올해도 한 3개월, 4개월 남짓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시간 정말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뿐만은 아니겠죠.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한데 모이게 되는데요. 참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죠.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누시나요? 정치 이야기 말고 또 많이 나온 주제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인데요. 명절에 인기 있는 선물 중에서 건강식품이 빠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겠지요. 자, 건강 아이콘 36.5 오늘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출발하기 전에 이 시각 건강한 정보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취재를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헬스파파님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최근 재활의학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산재의료재활 표준화 및 관련 의학 연구를 시작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활은 외상절이 아니고 이제 질환에 의한 재활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외상에 있는 재활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를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새로운 치료 기법을 개발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임상 연구들, 어떤 장비를 또 개발했을 때 그 장비가 과연 환자한테 적용이 잘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대구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영하는 10개 병원 중 최초로 세워진 임상연구센터이며 앞으로 산재 재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고 프로그램 보급과 산재의료 재활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산재 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재활을 위해서 의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드디어 이제 이번에 연구센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환자들에 대한 의료재활, 또 심리재활, 그리고 직업재활에 대한 걸 각기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융합해서 환자에 대한 초기서부터 재활 직장 복귀까지 원스톱 프레임을 이번 연구소를 계기로 아마 연구해서 아마 많은 표준 진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연구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센터는 앞으로 국내 최고의 산재의료 재활 연구의 메카를 비전으로 삼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헬스파파의 건강 이야기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아이콘 36.5 저와 함께 이 시각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비뇨기과 전문의 이윤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름 네. 휴가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죠 추석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 진짜 빠르죠. 진짜 빠릅니다. 네, 명절 이야기 제가 앞서서 드렸었는데 네. 명절 되면은 왜 주부님들도 그렇고 아이,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진짜 그렇죠. 많죠. 예, 주부님들 주부 휴유증이죠. 명절 그렇죠. 휴유증. 그냥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손목 아프다 맞아요. 이런 것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허리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그럼요. 것 장시간 같아요. 운전하다 그렇죠. 보면 그냥 목도 아프고 여기저기 많이 결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러면요,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양한 허리 통증 어떤 것들이 있고요. 이 통증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오늘 1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신경외과 전문의 문강석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저희가 굉장히 맞춤맞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허리 통증의 주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주로 나쁜 자세나 아니면 무리한 일이나 운동,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 관절병이 진행하는 경우에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병원에서 진단 받는 분들 보면요, 뭐 몇 번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숫자를 대더라고요. 네, 자기 상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상이 잘 생기는 부위가 특별히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척추는 네. 크게 경추, 흉추, 요추로 나뉘어지는데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많은 요추 디스크가 흔합니다. 그 다음으로 움직임이 많은 경추 디스크가 있겠죠. 네, 그래요. 척추 구조가 지금 방금 나왔었는데 저 중에서 이제 몇 번이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병원에 가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가는 경우가 아니고요. 엉덩이가 아프거나 이상하다, 다리가 좀 땡긴다, 뭐 허벅지 뒤쪽이 좀 당긴다, 이상하네. 그리고 병원에 가는데 허리 이상입니다, 척추 이상입니다,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주변에서 저도 좀 많이 봤는데 허리랑 관련이 이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허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 네. 네, 신경은 그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그 다리 쪽으로 신경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네.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지게 되면 좌골신경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뭐 추간판 탈출증, 그다음에 뭐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또 거기다 다리가 저리고 땡기면 또 뭐 좌골신경통. 참 이 단어들이 참 어려워요. 한편.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뭐 디스크라든가 이런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란 게 하고 이 좌골신경통하고 좀 미묘한 증상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네. 네, 허리 디스크는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리 일부분으로 눌려지는 신경의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오래되었고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다리 전체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같은 허리, 척추와 관련된 질환인데도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첫 번째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누어 보도록 하죠. 디스크라고 하면은 뼈와 뼈 마디 사이인 디스크, 그러니까 수액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른다.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고요. 뭐 요새 뭐 디스크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디스크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사실 그 의학적인 용어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는 하는데 흔하게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리 그 디스크 내에 수액이 있는데 수액이 디스크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신경을 눌려져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디스크, 허리 디스크다, 나는 디스크예요 라고 말하는 게 공식적인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네. 말을 하는 수액이 거군요. 빠져나와서 그러니까요. 누르는 거. 신경을 네, 맞습니다. 누르는 거. 다 네.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네. 근데 뭐 어, 디스크나 추간판이나 그죠? 수액이나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개념이 어떤가요? 그 허리 디스크는 사실 그 수액 가운데 있는 수액과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섬유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점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섬유태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리적인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 예를 늘어나게 들어서 되는구나. 네, 무리한 운동이나 아니면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약해진 틈으로 수액이 삐져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디스크 하면은 사실 급성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잘 지내다가 못 움직이고 막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만성적으로 평소에도 다리가 좀 저리고 엉덩이 쪽이 아프고 뭐 이러셨던 분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급성과 만성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급성기에는 극심한 다리 통증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그리고 만성기에는 통증보다는 다리 저림 그리고 근육의 위축, 마비가 고정된 경우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뭐 원인이 서로 다를까요? 어떻게 뭐 급성기하고 만성하고 어때요? 원인은 뭐 둘 급성이 다 오래되면 만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원인은 둘 다 예. 추간판 탈출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 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만성기에는 통증보다는 다리의 저림 그리고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장애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급성과 만성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디스크 검사는 보통 MRI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MRI로 많이들 구별을 하실 텐데 그 외에도 간단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들 많이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MRI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아서요. 네, 어떻습니까? 네, 허리 디스크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간단하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 보았을 때 허리 통증이 다리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이 하지 직거상 검사라 그래서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이럴 경우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누워갖고 나오고 있는데 누워서 네. 한쪽 발을 들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쪽 발을 들어서 뭐 어떻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있다면 뭐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네. 그 허리 디스크 질환은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누웠을 때 그 한쪽 다리를 들게 되면은 신경이 눌러지게 되면서 네.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네.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꼭 정밀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군요. 왼쪽 다리 들어서 아프면은 왼쪽 디스크, 오른쪽 다리 들어서 아프면 오른쪽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양쪽 둘 다 아픈가요? 그 다리를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디스크가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내원하셨을 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한쪽 다리가 극심하게 통증이 있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안 아픈 다리를 올릴 때는 다리를 올렸을 때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픈 다리 쪽으로 올렸을 때는 조금만 올려도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럴 때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양성 소견을 보이고 강력하게 허리 디스크 질환이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허리 쪽에 내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MRI를 찍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직거상 검사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법으로 손쉽게 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MRI 보통 많이들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나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거 뭐 좀 시간 여유가 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아프면 무조건 가봐야 돼요. 병원에 그죠?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그럼요. 사실 찾아내는 게 정답일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손쉽게 저희와 함께 병원 가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정도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누르시고요. 3772번으로 지금 아프신 곳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또 전화 못지않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좌골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이 디스크 외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추관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흔히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혹시 같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여긴 돼 있는데 요추 네, 부위. 요추관 협착증이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흔히 알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 네. 요추관 협착증 같은 건데 디스크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디스크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오는 급성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그에 반해서 요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이 되면서 증상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허리를 구부렸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허리를 펴거나 걸을 때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걸어가다가 앉으면은 통증이 완화되고 걸으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것이 이 협착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되고 네. 그리고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뼈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 수술 후에 발생한 유착에 의한 협착,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이 협착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디스크는 사실 허리 구부리고 이럴 네. 때, 세수할 때라든가 뭐 양말 신을 때 굉장히 우리가 통증 때문에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요추관 협착증은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시 뭐 이것도 요추관 협착증도 뭐 우리가 간단하게 집에서 진단하는 거 아까처럼 그래요. 다리를 들고 다리 한번 들면은 뭐. 알아보는 것 그 똑같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어떻게? 네. 한번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거나 하지 직거상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를 들었을 때 통증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협착증에서는 사실 대부분 다 그런 그 검사상에서 음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 감별 진단법도 되겠네요, 이게. 네,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욕추관 협착증, 흔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 외에 원인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떤 건가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뼈가 어긋나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신경이 눌려지게 되면 요추 협착증과 비슷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요. 어떤 준비된 사진이 있으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하고 요추관 협착증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은 크게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 그리고 협부 결손에 의한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크게 두 개로 그 분류가 되게 되는데 척추뼈에서 위에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뼈가 어긋나게 되면서 신경이 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지면서 그 증상이 일으키는 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요. 뭐 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추간판 탈출증, 뭐 요추관 협착증, 전방 전이증 다 말이 참 어려운데. 그렇죠. 예, 기왕이면은 우리 이 특징과 차이점을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참 이 시청자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추간판이 압력에 의해서 밀려 나와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수액이 하고요. 빠져나온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추관 협착증은 뼈나 인대나 후관절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은 척추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면서 위의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 나와서 어긋나면서 신경을 건드려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요추관 협착증은 그죠? 척추뼈가 나이 먹으면서 눌러 앉은 거고, 그죠?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 어긋난 거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네. 이야기를 하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다음 주면 명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예방하고 알고 가자라는 뜻에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내 허리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상담을 전화로나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는 그 경기도 구리시고요. 네네. 네, 제가 아픈 게 아니고 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이제 연세가 한 80대 정도 좀 나이가 많으신데요. 네. 근데 예전부터 그 허리 통증이 많다고 뭐 그 말도 하시고 현재 엉덩이나 뭐 종아리 쪽이 많이 당기고 아프시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못 걷고 뭐 이러시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그 혈압약도 좀 드시고 네. 그리고 당뇨도 좀 있으셔가지고 약도 좀 아. 드시는데 네. 그 약을 좀 복용하고 있는데 그 이런 경우도 수술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아, 병원을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그때 가봤는데 그냥 그 간단한 일반 약만 뭐 진통제 정도만 지어주시고 제가 전문적으로 좀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제가 여쭤보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예. 80세 우리 어머니 허리가 좀 안 예. 좋으시고 좀 오래되신 예.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혈압과 예, 그렇죠. 당뇨약까지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예, 자, 예. 선생님 전화를 좀 받아주시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그 어머님께서 허리, 예. 엉덩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예, 통증이 예. 많이 심하신가요? 그 걷는 거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많이 그 다리가 저리고 아프시다 좀 그러시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뭐 혈압도 높고 그 당뇨 약도 드시니까 수술이 좀 어렵다고 뭐 그런 말을 좀 뭐 들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건지 수술이 가능한지 이전적인 전화드렸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어머님께서 그 네. 증상은 좀 상당히 심하신 것 같아요. 수술까지도 고려할 정도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 물론 제가 환자분을 직접 보고 그리고 방사선학적으로 MRI 소견을 봐야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아 예. 네, 그렇게 꼭 반드시 그 네. 전신 마취 하에 큰 예.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간단하게 시술이나 아니면 내시경 네. 치료 등으로도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이러신 분들에게 안전하게 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 선생님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많이 희망적인 얘기인데 아 그렇군요. 그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술이 아니라 어떤 시술적인 개념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 MRI 같은 것들을 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일단 병원에 예. 모시고 가셔서 좀 정확하게 예. 네, 사진을 보셔야 정확한 예. 치료법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뭐 가족 중에 통증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월장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8-6575, 318-6575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3개월 전에 아기 출산을 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집에 아기가 있다 보니까 가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집에서 막 파스를 좀 붙이면서 좀 있는데 네. 주위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뭐 침을 맞던가 아니면 병원 가서 뭐 통증 치료하는 게 있으니 가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연락드렸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근본적인 치료가 어쨌든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또 아이 때문에 병원 가시기가 녹록하지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출산 후에 허리 통증이신데 전화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산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요? 제가 3개월 조금 지났어요. 네, 지금 혹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약물 네. 치료나 주사 치료 하는 것이 네.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그 약물이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네네.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먼저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원래부터 허리 디스크가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안 네. 좋으셨던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그래서 허리 네. 디스크가 더 악화되어서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 호전 보이는 네. 경우가 많으니까 꼭 병원에 네네. 내원하셔서 물리치료 등을 네.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모유 수유를 하고 계신 중에는 물리치료 정도로 또 멈춰야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리치료만으로도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하니까 꼭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들어볼까요? 제가 전부터 다리가 막 버리고 당기는 증상이 조금씩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을 좀 맞고 그랬거든요. 네네. 네, 최근에 장시간 좀 운전을 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좀 너무 심해져서 저림 증상이. 네. 근데 이게 병원을 가면은 막 수술을 하자고 할까봐 그렇죠. 쉽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네. 뭐 치료나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네네. 치료하고 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다리가 한쪽만 저리고 당기시나요? 네, 그러시군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예요. 30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또 운전을 하고 나서 더 증세가 심해지셨다고 하는데 상담해 주시죠. 네, 받아주세요. 전화. 네, 그 어느 쪽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요? 네, 오른쪽이 많이 저려요. 네. 일단 그 나이가 젊으신 나이이시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아플 때는 주로 추간판 탈출증을 먼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의 증상 정도라든지 마비 정도가 크게 없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신경 압박 소견이 심하지 않으면 꼭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신경 차단술이나 아니면 시술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수술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요. 자,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습니까? 병원은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봐요. 예, 제가 영업직을 하고 있어서 네.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네. 곤란해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수술 말고도 일단 상태를 봐서 수술이 아닌 방법을 만약에 취하게 된다면 회복 기간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네, 물론 네. 그 차이가 있겠지만 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간단하게 한 달 이내에도 충분하게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전은 그렇지만 일단 직장을 가시고 일을 하게 되시기까지 한 달 정도나 걸릴까요? 그러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간단한 신경 주사로도 간단하게 1, 2주 내에도 충분하게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꼭 반드시 그 치료를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시청자님 분명한 건 시간을 이렇게 끄실수록 좀 더 증상은 좀 악화된다는 사실이니까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허리 통증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글쎄 많습니다. 말이에요. 네.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계속해서 전화 주고 계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네. 전화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감사합니다. 불편하세요? 저는 64세인데요. 네. 이 엉치 쪽으로 해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종아리 바깥쪽에 네. 바깥쪽으로 너무 타는 듯이 아프고 타는 듯이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냥 쉬도 아프고 막 이런 증세가 있어요. 그 MRI 찍어보니까 네. 4, 5번은 약간씩 디스크하고 협착이 있는데 네. 많지가 않은 한데 내가 본인은 그래 통증을 많이 느껴요. 4, 5번에 일단 디스크 협착 증상이 있고요. 그렇죠. 진단도 약간도 받으셨는데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요. 해봤습니다. 지금 통증에 대한 묘사를 해주신 게 타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 보니까 정말 괴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어떻게 괴로워요.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그 환자분께서 그 요추 4번, 5번에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하고는 일치되는 부분이 종아리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이 요추 4, 5번의 증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피부 분절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분명히 MRI 상에서 보였던 그 병변하고 환자분 증상은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MRI 상에서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네. 환자분 본인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경막의 내시경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내시경관이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그 유착이 심한 부분을 풀어주게 된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직접 그런데 일반 보면서 네. 주사로는 안 될까요? 일반 주사 치료로 안 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일단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주사 치료는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시청자님? 한 4-5번 받았는데 네. 효과가 없었어요. 아, 효과가 없으셨어요. 예, 근데 주사 치료도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 네네. 주사 치료가 어떤가 싶어가. 그럴수록 한 번 그러게요. 더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죠? 네. 한번 주사 진료를 받으셔야지. 치료에서 좀 해결을 사실 보고 싶으신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네. 알겠는데 어떨까요? 근데 그 주사 치료를 4번이나 5번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충분히 많이 한 거고 주사 치료를 그렇게 했을 때도 호전이 없다면 그 윗단계 치료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은 네. 전신 마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소 마취 하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인데 그걸로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충분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니까 네, 네. 한 번쯤 뭐 도전해 볼 만하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전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완치하시기를 저희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MRI상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또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도 호전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윗단계 치료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희망을 걸어보고 싶네요. 네, 꼭 호전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시청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네, 제가 평소에 집안일 같은 걸 하면서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네. 한 6개월 전부터 가까운 산에 오른으로 이제 허리 통증이 좀 생겨가지고, 네. 근처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한 3번 정도 받았거든요. 네. 네, 치료를 받고 나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통증이 와서 네. 뭐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렇군요. 이게 통증이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찾아오고 뭐 이런 상태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환자의 경우는 등산을 갔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단순하게 근육통일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척추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척추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척추 디스크가 있다가 등산 같은 걸 한 후에 갑자기 그 물리적 압력이 증가되면서 디스크가 돌출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증 치료만으로 해결을 보시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꼭 반드시 이렇게 치료했을 때 안 된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꼭 좀, 감사합니다. 네, 좋아지시기를 바라겠고요. 허리가 아프면 사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 간단한 것 같은데 골절까지도 의심해 보는 그러게요. 그죠? 그래야 되니까 네, 네.
진단을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고 맞습니다. 그러신 네. 게 안심이 되겠네요. 사실 정말 정확한 답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직접 상태를 뭐 MRI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건데 그 전에 병원에 가시기 전에 저희와의 상담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많이 받아봤으니까요. 문자 상담도 하나 도와드리도록 하죠. 9244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1년 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MRI를 찍었더니 탈출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 숙일 땐 아팠는데 지금은 펼 때 많이 아프고 서 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프고 조금 걸으면 엉치랑 정강이가 너무 저립니다. 혹시 추간판 탈출증 심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나요? 라고 주셨는데 어떨까요, 이 사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추간판 탈출증이 더 심해져서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까지 그 나타난 그런 그 경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사료가 됩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사실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빨리 방문해 보셔야 될 것 조금만 같습니다. 걸어도 뭐 정강이가 아플 정도로 그래요. 급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참고 네. 계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02-318-6575 서울 전화 02-318-6575번으로 지금 전화 접수 많이 주고 계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네. 허리 쪽에 불편하신가요? 좀 들어볼게요. 예. 그 네. 평균 걷는 건 괜찮은데 네. 네,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는 무리가 없거든요. 네. 근데 가끔 밤만 되면 다리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에요. 예. 네네. 병원은 어떻게- 방문해 보셨어요? 아직 방문하지 못했어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아프신지는? 2, 3개월 된 것 같거든요. 2, 3개월 정도. 네. 예. 걸으실 때도 괜찮으시고요. 괜찮습니다. 뭐 걸을 잠만 때는 때도. 아프거든요. 예. 그래요. 걸을 때도 그리고 뭐 계단을 오를 때도 심지어 비탈길을 오를 때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밤만 되면 통증이 있으시네요. 좀 희한한 경우 같기도 한데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네. 꼭 반드시 그 허리 척추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환자분을 정확하게 진찰한 건 아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말초신경병증이나 아니면 하지 혈관에 장애가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병원에서 그 간단한 여러 가지 동맥 경화도 검사나 아니면 말초신경 검사 같은 것들 등을 통해서 척추 질환과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떠세요? 네, 꼭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치료의 가장 1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호전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8-6575, 02-318-65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숨가쁘게 상담을 진행했네요. 네, 이렇게나 정말 척추 통증 의심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죠. 이미 허리 통증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젊은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예. 많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들의 상당수가 또 젊은 층이었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셨던 시청자님 중에서도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척추 치료만큼 굉장히 치료법이 다양한 것도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좀 치료법을 정리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처음에 좀 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치료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네, 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로서 신경 차단술, 경막 외강, 신경 유착 박리 시술, 흔하게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막 외강, 내시경 레이저 시술,
최소 침습적인 내시경 수술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단계별로 이런 방법들이 있군요. 그런데 뭐 이거 지금 우리가 물리치료 뭐 이 수술 뭐 시술 뭐 이런 거 이런저런 게 있는데 우리가 네. 뭐 혹시 뭐 시술이라든가 수술 전에 뭐 집에서 해볼 만한 건 없을까요? 집에서.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궁금해하실 같아요. 것 같은데 그래요. 뭐 간단하게. 네. 물론 이제 원인에 따라 틀리고 잘못하면은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죠? 예. 아까 섣부르게 다리 한번 단순하게. 들어보는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좀 없을까 그러죠? 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상이 심각하지가 않고 네.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 같은 심각한 그 신경학적 장애가 없다면 집에서 단순하게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라면 허리 근육 척추 기립근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운동 치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운동 치료 정도는 이제 집에서 해보실 수 있고, 전문의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치료는 일단 첫 단계,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인데 이 두 가지 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약물 치료로는 진통 소염제, 네. 그리고 근육 이완제, 그리고 신경 통증약, 협착증약,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 치료로는 열 치료, 전기 치료, 그리고 견인 치료 등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로 가기 전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법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로 신경 차단 치료라는 게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치료인가요? 신경을 차단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통증을 일으키는 네. 해당 신경에 네. 신경 주사를 놓는 것인데, 주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5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고, 신경 압박 정도가 매우 심하지 않다면 이 간단한 신경 주사로도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시술 시간만 들어봐도 굉장히 간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치료로도 호전이 좀 가능할까요? 네, 정밀 검사상에서 네. 신경 압박 정도가 많이 심하지가 않고, 그리고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이 간단한 신경 주사로도 대부분에서 많이 호전을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정도. 신경 차단 수술, 뭐 신경 주사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셨는데 네. 한간에 뭐 신경 성형 수술, 뭐 신경 성형 시술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신경이 똑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신경 성형술은 네. 신경 차단술보다는 그 윗단계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치료하는 방법은 네.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갑니다.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는데 직접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와 신경 사이에 유착을 박리를 해주고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이고요. 국소 마취로 약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만에 2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거보다 한 단계 위. 그렇죠. 네, 점점 방법이요. 지금 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리네요. 그렇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이제 심하다. 증세가 심해졌는데 수술까지 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럽다. 그래서 수술 아닌 방법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또 비수술적 치료로서 네. 경막 외곽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막 외곽 내시경 레이저 시술. 네. 이것도 국소 마취로 행해지는 것이고, 네. 역시 들어가는 입구는 신경 성형술처럼 똑같이 꼬리뼈 내시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꼬리뼈 내시경으로 들어가고, 동영상이 나오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꼬리뼈 내시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꼬리뼈 구멍으로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서
직접 내시경 화면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 네. 영상인 거죠? 네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은 이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쯤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술에 속하는 건데 네. 수술과 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네.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병변을 해결을 하기 때문에 네. 시술이지만 수술 같은 그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 아무래도 그러면 회복도 좀 빠르겠네요. 그러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좀 부담도 좀 덜할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국소 마취로 진행되고 절개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령이라든지 전신 건강이 안 좋으신 환자에게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화 부인이 나이 드신 분, 그죠? 네. 어머니에 대한 상담도 있는데 있었고요. 혹시 네. 한번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전화 주신 분의 어머니께서 80세 정도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 정도 연령대에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령대에도 좀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술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02318-6575번으로 접수해주고 계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상담을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할까요? 0242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허리 협착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시술 다 나고 한 달째 주사 그리고 약물 치료 중인데 아직 저림 증상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직장 복귀를 해야 하는데 좀 더 빨리 낫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셨는데요. 이분은 글쎄요. 수술도 시술도 안 하시고 주사랑 약물 치료 정도이신데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주사와 약물로도 지금 호전이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라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단계 치료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 윗단계 치료라고 해도 간단한 신경 차단술 아니면 신경 성형술 같은 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달 후에 직장을 복귀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유 기간이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여유 기간이 한 달 정도인데 한 달 정도면은 비수술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기에 좀 충분한 시간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네. 당일에 입원을 해서 그 하루 만에 치료를 받고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시술을 받는 것이 더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하고 나서 회복까지의 시간은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하루 이틀 정도만 그래요? 네,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하루 이틀 정도.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법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따라 유난히 또 전화를 많이 주셔서 허리 불편하신 상담도 분들이 좀 많이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치료법을 선택하는 거 본인한테 정말 잘 맞는 치료법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치료법 선택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척추 질환은 네. 그 환자마다 그 병이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나이 그리고 퇴행성 변화의 정도, 그 병이 정말 한 곳에 있는지 여러 마디에 있는지 이 병이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법을 저희가 선택을 할 때도 이 환자의 나이와 증상의 심한 정도 그리고 정밀 검사상에서 병의 정도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이라든지 다른 심장병이나 당뇨 등이 있는 그 다른 질병이 있는지 정도를 충분하게 잘 고려를 해서 그 환자에게 맞춤으로 해서 간단한 신경 차단술부터 수술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 미루면 미룰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단계가 있는데요. 미루면 미룰수록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더욱더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다양한 요통의 원인, 치료법까지 설명해 주신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은요. 신경외과의 문강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건강 아이콘 2부가 이어집니다. 오늘 2부에는요. 유치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부모님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